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명계 중진들이 있는 그 지역구의 여론조사에서 그 중진들을 빼고 했다.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문학진 전 의원은 해괴한 여론조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례를 공개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서울 구로갑에는 사선인 이인영 의원,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죠? 근데 이인영 의원을 제외하고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호준석 YTN 앵커, 전 앵커죠. 이 경쟁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용우 전 민변 노동위원장은요, 지금 민주당에 아직 영입도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영입도 하기 전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 부평을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사선의 홍영표 의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이 사람을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친명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하고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두 사람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돌렸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야 이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사람이니까 다른 돈 봉투지만 사선의 노웅래 의원, 마포 갑이죠. 여기에는 이지은 전 경무관, 그 다음에 김남근 변호사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런 거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시대전환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긴 조정훈 의원이 제일 가능성이 높다. 마포갑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재선인 광주 서구갑에 송갑석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친명 비명 균형 차원에서 비명계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에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정은경 전남대 의대 교수, 그 다음에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그 다음에 여기에 개혁신당의 이낙연 공동대표까지 넣어서 가상 대결을 벌였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현실감 있게, 왜냐하면 이낙연 공동대표도 지금 광주 출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출마에 어디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출마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영입했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가장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다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문학진 전 의원 이제 본인이 경기 광주을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형이 꼴찌했대요. 이렇게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보면 15일과 16일 여론조사 전화를 녹취를 했는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43에 있는 지식디자인연구소라는 데 이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거기서 정치 현안 조사를 했더라. 전국 곳곳에서 해괴한 여론조사가 있다. 왜냐하면 이 광주을의 여론조사를 보면 각종 조사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후보들을 빼고 3, 4위 후보들을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 본인이 여기에서 빠졌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저께 제가 민형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에 경선을 붙였는데 2위 보통 최근 3개의 여론조사에서 2위와 3위를 한 후보를 빼고 민형배 의원과 4위를 한 후보를 경선 여론조사를 붙였다. 이건 무늬만 경선이다. 또는 꼼수 경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 광주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전남 여수에 출마한 권오봉 전 여수시장 이 사람도 같은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확인한 결과 경기 광주을 뿐만 아니고 분고가 확실시되는 경기 하남에 2군데, 그 다음에 서울 성북을, 그 다음에 전남 여수을, 순천갑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이처럼 비슷한 여론조사들이 실시됐다. 그러면서 이 6곳에
심지어는 그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친명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에 넣어서 지금 조사를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세계일보 보도와 문학진 전 의원 주장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들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친명계들을 꽂아 넣기 위한 일종의 교통정리 내지는 분위기 조성 차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를 대거 물갈이하고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당에서 친명계가 가장 큰 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을 그 지역에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떠한 후보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또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을 경쟁하게 할 경우에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가 민주당에서 경쟁한다는, 심지어는 뭐 영입되지도 않은 사람을 지금 거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종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지식디자인연구소라는 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당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이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전국에 6개 선거구만 본인이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비명계 중진들, 그러니까 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사전에 이재명 대표가 하나씩 제거할 것이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정 안 돼서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사지.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뭐 서울 송파갑 같은 데 넣어서 또 거기도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러면 사지로 던져서 살아 돌아오든가,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곳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사람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전략을 누가 짜느냐? 오늘 또 일부 언론에 보면 왜 비밀 전략회의 뭐 이런 게 있죠. 이재명 대표, 뭐 그다음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뭐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회의가 지난 13일 날 열렸다. 그래서 그게 지난주 일주일 내내 뭐 사천 논란으로 번지고 밀실공천으로 번지고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매주 월요일 열리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 월요일은 설 연휴의 마지막 휴일이기 때문에 안 열려서 화요일 날 열린 것이고, 그럼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전략회의에서 결국은 공천을 좌지우지, 이 공천이라는 거는 친명계를 내리꽂고 비명계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쫓는 이 상황을 지금 거기서 연구하고, 근데 왜 집행은 또 이 실무회의가 있다고 하네요. 2개의 회의가 있는데, 하나는 컨트롤타워적인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실무전략회의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아마 여론조사 같은 거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최근에 뭐 민주당이 이런저런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바로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 그 중심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지금 친명 내리꽂기를 시도하는 것이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주장대로 해괴한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친명 다수, 이걸 완성하기 위한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